다음에 댐입니다. 댐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쪽이니까 관연도를 중심으로서 출제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흙댐인데요. 자, 흙댐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드는 댐인데, 자, 댐은 흙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우리가 전체 단면적, 이 단면적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균일형, 존형, 코어형인데요. 자, 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균일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단면적의 80% 이상, 즉 80% 이상을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 그러면 균일형이고요. 그 다음에 존형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나눈 겁니다. 자, 존을 만들었어. 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때요? 재료를 서로 다르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재료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어형은 뭡니까? 이 가운데다가 신벽을 만드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 신벽을, 자, 신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코어형 이렇게 됐습니다. 뭐 종류 정도 외워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록필댐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있죠. 자, 록필은 쉽게 말해서 록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차수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수벽을 이 표면에 만들면은 자, 표면에 차수벽을 만들면은 자, 여기에 차수벽을 만들면은 표면 차수벽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앙에 만들면 중앙 차수벽, 내부에 만들면 내부 차수벽입니다. 뭐 그렇게 책에는 많은 양을 써놨지만은 차수벽의 위치에 따라서 표면 차수벽, 중앙 차수벽, 내부 차수벽이 있다는 거 조금 에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수토입니다. 스필웨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댐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나 록필 댐은 흙이나 안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씻겨 내려간다는 것이죠. 즉 세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댐의 높이보다 자, 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물이 이렇게 다십니다. 그러면 이 댐 본체보다 낮은 쪽에 이렇게 여수토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댐에 물이 원류하기 전에 때문에요. 이쪽으로 물이 다 빠져나간다. 이가 바로 스필웨이, 여수토인데요. 이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 개념은 필요 없고요. 종류만 외우시면 됩니다. 교재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있죠. 뭐 척수로, 옆도랑식이라 그러죠. 자유낙하식, 슈터식, 뭐 원류식, 뭐 재정 원류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터널, 사이펀, 뭐 암거, 나파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종류를 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종류만 조금 에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금사랑입니다. 금사랑은요, 자, 중력댐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안전관리를 목적이냐 하면 한 예를 들자면은 여기 피에조미터 같은 것을 쫙 설치해 놓고 되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계측을 한다는 거죠. 계측. 자, 이건 주로 뭐 자기 기록식입니다. 자기 기록식인데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 댐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누수나 균열 검사, 그 다음에 간극 수압 측정, 온도, 양압력을 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로 금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사랑에서 측정하는 거 5가지 정도, 균열, 누수, 간극 수압, 양압력, 온도 5가지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2가지 금사랑의 용어뜻과 금사랑에서 측정하는 항목 두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것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류공인데 전류공은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자, 어떻게 물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가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댐을 막아놓고 여기다가 댐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댐을 완성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반하천 체절공이 바로 이런 방법이죠. 하천의 반 정도를 막고 받고 어떻게 됩니까? 댐을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막고 댐을 설치하는 거 반하천 체절공이고요. 이건 주로 하천 폭도 넓고 물의 양도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배수 터널공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만약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게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을 위주로 물기를 돌리는 경우 그게 가배수 터널공이고요. 그 다음에 가배수로 개구공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하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 이상 완전히 막아가지고 터널이란다. 댐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댐을 설치하는 방법이
배수로 계곡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천 폭도 넓은 대신에 하천 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조금 암기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채절공 일명 카프댐이라는데 이거는 뭡냐? 자, 드라이 워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드라이 워크 작업, 자, 이 부분은 어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막았었죠, 그죠? 막아가지고 이 부분에 드라이 워크를 해야 되는데 이 드라이 워크 건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막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채절공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물막이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임시 물막이공인데요. 자, 이것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중력식과 널말뚝식, 즉 시트파일식 두 종류의 종류를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력식인데요. 중력식은 간이 가채절공, 흑댐식, 박스식, 케이슨식이 있는데요. 간이 가채절공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물을 막을 때 이런 경우죠, 주로. 자, 이렇게요. 자, 여기 물이 있으면 물을 막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흙가면을 써고 이런 식으로 싸가지고 됩니까? 여기 있는 물을 뽑아내는 경우. 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흑댐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흑댐식으로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 막고 막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물을 뽑아내면은 여기에다가 가채절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는 박스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케이슨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널말뚝식은요. 자, 널말뚝을 한 겹을 받으면 한 겹 널말뚝식, 그 다음에 두 겹을 받으면 두 겹 널말뚝식, 그 다음에 셀 모양으로 셀식, 링빙식인데,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자, 한 겹은 이렇게 준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있으면 어때요? 시트파를 이렇게 하나만 박는 거죠. 하나만 받고 이쪽에도 하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겹씩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널말뚝을 두 개 박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토사 같은 것을 처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침투 수량이 작겠죠. 동수경사 I가 작아지니까. 그런 거고, 셀식은 주로 클러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가채절공을 만드는 거죠. 주로 교각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렇게 셀식을 많이 쓰고요. 링빔은 뭡니까? 이렇게 널말뚝을 돌리고 나서 이것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링으로 돌려버리는 거, 이것이 링빔입니다. 링빔.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글라우팅입니다. 글라우팅. 글라우팅 목적은요, 기초를 보강하고 집안의 강도를 증고시키면 그 다음에 누수를 방지하는데요. 자, 우선 안밀 글라우팅과 자, 커튼 글라우팅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솔리데이션 글라우팅과 커튼 글라우팅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가 댐이 이렇게 쓰면은, 자, 댐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댐이 있고요. 자, 여기는 상류고, 이쪽이 하류다 칩시다. 하류고요. 자,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댐, 이쪽 면이 있고, 이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댐을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댐을 이제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할 때. 자, 우선 처음에 콘솔리데이션 글라우팅은요, 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글라우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댐의 전 지역에 걸쳐서 객자 모양으로. 즉,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즉, 격자 모양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글라우팅을 하는 것이 컨솔리데이션 글라우팅인데요. 자, 이것이 뭡니까? 자, 이거는 전 집안에 걸쳐, 어떻게 됩니까? 얕게 굴착을 한다는 거죠. 얇게 글라우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그래서 지지력 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지력 정대가 주 목적이다. 주로 자, 주 목적이 전 집안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커튼 글라우팅은요, 말 그대로 병풍 모양입니다. 우리가 커튼 모양을 어떻습니까? 한 병풍 모양 같이 이렇게 끼다랗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 상류측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굴착한다는 거죠. 이렇게 글라우팅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류측에만 하는 글라우팅. 이것이 바로 커튼 글라우팅이다. 커튼. 이건 주로 뭐냐? 물이 이렇게 침투해가 들어갈 때 이걸 막는 지수가 목적이라는 거죠. 지수가 주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류측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측에 됩니까? 깊게 글라우팅을 하는 것이 바로 커튼 글라우팅입니다. 자, 컨솔리데이션 글라우팅은 전 지역에 걸쳐서 격자 모양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튼그라우팅은 상류층이 어떻게 됩니까? 깊게 하는 병풍 모양으로 한다는 거, 그거 조금 외우시고요. 목적도 같이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블랭키트는요, 말 그대로 담요죠, 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집안에 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자, 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댐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이렇게 차가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지표수의 유입을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블랭키트를,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말씀드려서, 댐이 있으면은, 담요를 깔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라우팅을 쫙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랭키트예요. 그죠? 그거 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컨택터는 어떻습니까? 콘크리트와 집안의 접촉 부분에 하는 거고요. 님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댐이 있으면은, 자, 댐이 이런 식으로 있고, 물을 이런 식으로 막아놨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하는 것이 림 그라우팅입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특히, 요거,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과 커튼 그라우팅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핑에 대한 안전검토는요, 클리프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 공식은 조금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인공 내각인데, 자, 프리쿨링과 파이프 쿨링이 있습니다. 프리쿨링은 말 그대로 미리 냉각하는 것이니까요, 뭐요? 콘크리트의 재료가 되는 재료들을 냉각시키는 거고요. 파이프 쿨링은 우리가 댐 콘크리트에서, 자, 콘크리트 댐에서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화열이 많이 나겠죠, 그죠? 그 수화열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깐다는 거죠, 파이프를 깔고, 자,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떻습니까? 차가운 물을 냉각수를 계속 보면 이 냉각수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수화열을 빼뜨려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을 공급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파이프 쿨링은 차가운 물을 공급한다는 그것이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CD 공법인데요. 롤러 컴팩티드 댐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고요. 불도저로 포설하고 그 다음에 롤러로 다지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CD는 뭐냐? 펌프, 압축 공기에서 콘크리트 펌프로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것이고요. 벨트 컨베이어 공법은 벨트 컨베이어에 의해서 콘크리트를 운반한 것입니다. 주로 RCD 공법이 잘 나오니까, 뭐 잘 나오진 않죠. 가끔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용어를 조금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암건데요. 암건은 4문제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가 4문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의 4문제에 대해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거의 1년에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출제 빈도가 낮다는 것이죠. 자, 암거의 종류가 첫 번째 나오는데요. 자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식이 있고 머리 빗식 어글식, 이중간선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자연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형에 맞게끔 어떻게 됩니까? 암거를 배치한다는 거죠. 주로 하천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을 이렇게 흘러가면 물이 모여서 이렇게 흘러오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 지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자연식이라는 거죠. 자연식. 그러니까 지형에 맞게끔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자연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차단식인데요. 차단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산악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물이 고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구분에 어떻습니까? 암거를 설치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흘러가던 물이 어떻습니까? 이 암거로 다 들어가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차단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 빗식은 바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산악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쪽에서 모아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흡수구고 집수구가 되는데 여기서 흘러오는 물을 이런 식으로 다 모으는 거다. 그죠? 한쪽으로 경사졌는 경우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글식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경사졌는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로 어떤 게 됩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흡수구가 있고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집수구가 있는 이런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중 간성은요, 어글식에서 이 폭이 넓은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평지가 있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암거를 배열하는
하게끔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어떤 평지가 있는 경우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집단식에는 뭐 가로식, 세로식, 경사식이 있다는 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암근의 유속 공식인데 이 공식은 조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외우십시오. V 이꼬르 20 루터 L분의 DH인데 L분의 H가 바로 뭡니까? 동수경사 I죠. 동수경사 I가 커지면은 유속이 커진다는 거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론트 제킹인데요. 자, 프론트 제킹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 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설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런 경우는 이런 식이 있으면은 자, 이분의 수직으로 파고요. 이분의 수직을 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암거에서 여기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철선에서 천공에서 철선을 잡아 넣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서 여기서 잭을 설치해갖고 이 잭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암거를 잡아 당긴다는 거죠.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딸려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암거를 만드는 거. 즉 앞부분에서 잡아 당긴다. 프론트 제킹이다. 요거만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